자, 얘들아 오늘 5단원 진도 나갈 거고 교과서 5단원 한번 펴보도록 하자. 자, 오늘 진도 나갈 내용은 기상 위성 사진 해석이야. 혹시 뭐 일기 예보 듣다 보면은 이런 영상 본 적 있어? 아니 날씨 이렇게 궁금해서 알아보다가 뭐 이런 구름이나 아니면 이렇게 붉은색, 푸른색 하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방광 알록달록 해가지고 하는 이런 영상 말이야. 본 적 있을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천리안 EA호라는 기상 위성 영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거든. 이걸 관리하는 센터가 기상청 소속의 국가기상위성센터고, 선생님의 오늘 수업 자료도 또 뭐 심지어 다른 반에서 이렇게 수업 준비한 그 자료들도 대부분 여기에 출처를 두고 있어서 이 링크를 또 아래 이렇게 준비해놨어.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 다른 부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뭐 이론적으로 되게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 실제 대기과학은 기상학 쪽에 종사하는 그런 이제 분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또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거랑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들도 그래도 안 다루면 안 되니까 또 시험도 내고 해야 되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먼저 우리 책에 보면 기상 위성에 대한 소개가 있다. 그래서 기상 위성은 어떤 거냐? 지구가 태양 에너지를 이제 뭐 흡수도 하고 또 대기의 일부 구름을 초과를 시키기도 하고 또 에너지를 흡수, 뭐 반사하고 또 재방출하기도 하는데 그 에너지를 이제 보겠다는 거야. 이 기상 위성의 어떤 센서를 가지고 이제 카메라로 찍어 보겠다는 거지. 그를 통해서 구름의 상태, 또 대기의 연지 구조 이런 것들을 관측하는데 이용이 되는 거다. 우리 책에 보면 저렇게 되어 있지. 우주 위성이 있고 태양 빛이 이렇게 쭉 내리쬐는데 여기서 일부 빛은 지표에 흡수돼서 뭐 이렇게 가열을 시키고 또 일부는 반사되고 또 여기 구름이나 어떤 에어로졸이나 이런 대기 중에 있는 물질들이 일부 흡수하고 다시 방출하면서 이 인공위성이 들어온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 기상 위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지표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 그래서 약 36,000km 정도에 있는 그 위성을 우리는 정지 궤도 위성이라고 하고, 만류력과 원심력의 크기가 같은 그 상황에서 이 지구의 자전 각속도와 이 인공위성의 어떤 공전 속도 이것이 이제 같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고도가 약 36,000km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정지 궤도 위성은 이름에서도 정지가 있잖아. 어떻게 되느냐? 계속 지구의 회전과 같은 속도로 돌면서 한 곳만 계속 뚫어져 보는 거야. 마치 우리가 달의 한쪽 면만 보는 것처럼 뭐 비유를 하자면 그런 위성을 의미하고, 여기서 얘가 정지 궤도 위성과 같은 의미네. 그 다음에 고도 850km 정도에서 남극과 북극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구 전역을 촬영하려는 그런 위성을 우리는 극궤도 위성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그래도 조금 가까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고해상도에 촬영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지표면이나 대기 하부층에 대한 영상들로 또 전형적인 정보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1000km 이내에 굉장히 지구와 또 가까이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위성을 저궤도 위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위성들이 있고 그 중에서 기상에 대한 또는 뭐 해양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 그런 위성들은 주로 가시광선 영상 또는 적외선 영상을 촬영하거든. 다양한 파장에서 가시광선은 크게 뭐 RGB 또 다른 색 파장해가지고 하고, 또 적외 영상도 6개 정도의 채널이 있어. 우리가 지구 대기를 뚫고 볼 수 있는 그런 적외 영역의 파장 말이야. 그래서 뭐 4개, 6개 다 합치면 10개 이상의 그런 이제 채널을 가지고 밴드를 가지고 우리 지구를 계속 본다고 해. 가시광선 영상은 지구에서 반사된 햇빛을 본다는 거고, 적외 영상은 결국에는 어떤
우리 몸도 그렇지만 열이 있으면은 결국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잖아. 시트판 볼츠만 법칙 생각해보면. 그래서 햇빛이 없어도 이 고유한 열을 가지고 그것이 내뿜는 에너지 적외선을 봄으로써 어떤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주면 되겠다. 자, 그리고 위성의 종류를 조금 깊게 다루면 뭐 여기 글이 쭉쭉쭉 많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얘도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같은 면만 계속 이렇게 본다는 거야. 요 그림 이해되지? 네. 그것이 정식 궤도 위성이고 여기 뭐 장점으로는 시시각각 변하는 구름의 이동, 기상 상태 등을 연속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위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띄운 천리안 2A 호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여기 우리나라이거든. 우리나라를 포함한 영역의 어떤 모습들을 계속해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뭐 스캔 방식은 한 번에 반구 전체 이 지구 여기 보면 지구 반 전체를 보나? 아니지. 저 위쪽은 못 보지. 네. 여기 반구 전체보다는 그것보다 조금 작은 표면적으로 치면은 4분의 1 정도만 그 정도의 범위를 관측한 것 같아. 그리고 뭐 반사 거울을 회전시켜가지고 뭐 동서 방향, 대각선 방향 이렇게 연속적으로 촬영을 하는데 한 번 이렇게 전체 보고자 하는 요만큼의 영역을 볼 때 5분에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 그리고 실제 전 세계 정지 궤도 기상 위성으로 이렇게 다양한 위성들이 운영되고 있대. 자, 그리고 극궤도 위성은 아까 얘기했지만 북극, 남극 이렇게 도는 거야. 근데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계속 돌고 있고 그 궤도 위성은 이렇게 위아래로 도니까 실제 지도상에서의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약간 뭔가 꽈배기처럼 아니면은 조금 지구과스럽게 얘기하면은 약간 사층리스러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나? 층이 기울여져 있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실제 지구의 모습을 촬영한다고 봐주면 되겠어. 그래서 얘는 아무래도 낮게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다. 또 신호가 약한 것들도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구를 한 바퀴 공전하는데 100분 정도가 소요돼가지고 하루에 2번 정도 장소를 관측한다고 해. 우리 시계도 고장나 있으면은 하루에 2번 맞잖아. 그것처럼 얘도 계속 돌면서 한 지점을 이제 2번 정도 관측할 수도 있다고 해. 뭐 이런 뭐 점도 있지만 또 단점으로는 아까 정지 궤도 위성은 반대야. 급변하는 기상 현상의 추적, 연속적인 관측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불가능한 점이 있지. 그리고 국제우주정거장 들어봤지? ISS. 얘도 그 지구의 자전하고 또 이 위성의 공정 궤도면이 이 태양 공정 궤도면에 대해서 이렇게 51.6도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우리 지구를 계속 뱅글뱅글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51.6이 한계점이거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계속 이렇게 국제 우주 정거장도 극궤도 위성과 같이 물론 그쪽이 아니라 약간 경사져서 돌지만 이런 특징이 있대. 그리고 이거는 뭐 좋은 시각적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정지궤도 위성 또 저궤도 위성의 어떤 장점, 뭐 보도 종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발사한 천리안 위성 2호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소개하는 한국 천문 쪽인가? 칼이 그쪽에 있는 자료인데 건너뛰기 이 A호도 있고 이 B호도 있어. 얘는 2018년에 발사했고 얘는 2020년에 발사했어. 꽤 따끈따끈한 애들이야. 적어도 10년 이상 운용될 텐데 얘는 이렇게 태풍 그리고 집중호우를 감시하고 주로 기상청에서 기상과 관련된 분석이 있어요. 강수량, 적설량 알아보고 또 산불, 황사 이런 것들도 보고 그다음에 지구 자기장의 변화도 감시한대. 그다음 태양의 흑점 폭발 얘네들도 우리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본다는 거야. 이 B호의 임무는 뭘까? 주로 해양 쪽인데 대기오염 물질 얘네들도 물론 감시를 하지만 미세먼지 예보 경보 이런 것들 또 해양 생태계 관찰하고 그다음 해양 환경 기후 변화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하고
해양 재해, 재난, 감시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네. 뭐 예보의 정확성도 높여주고 그런 다양한 역할을 하겠지. 그래서 결국 이것도 뭐 어떤 발사체이기 때문에 한국우주연구원에서 이렇게 개발하고 쏘고 그렇게 했대.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자료는 우리나라에서 쏜 천리안 1호, 그 다음에 2A호, 2B호의 어떤 여러 가지 특징이니까 요거는 참고만 해. 알았지? 바로 넘어갈게. 요거는 천리안이라는 의미는 뭔지 알아? 천리까지 해서 맞아. 천리까지 이제 볼 수 있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의미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이름 지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기상위성의 관측 파장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여기가 이제 가시광선, 근적외선, 그다음에 수증기, 또 적외 영상 이렇게 다양한 파장에서 실제로 기상위성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가시 영상과 이 적외 영상에 포커스를 두고 알아보도록 할 거야. 그리고 가시 영상, 적외 영상을 이제 합쳐가지고 합성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다루고 넘어갈게. 자, 먼저 가시 영상은 반사도가 클수록 하얗게 보여. 반사도가 크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빛을 많이 반사하려면 이 구름의 녀석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두꺼워야 되겠지. 두꺼워야 돼. 뭐 물론 빽빽하게 밀도가 높아도 좋지만 결국 구름의 어떤 밀도는 사실 제한적이기 때문에 두께와 관련이 있다고 이해해 주면 되겠어. 가시 영상은 뭐와 관련이 있다? 구름의 두께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구름이 아닌 곳은 어떻게 보일까? 바다는 어둡게 보이겠지. 태양빛을 꽤 많이 흡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육지는 그래도 바다보다 태양 극선을 반사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밝게. 구름이 제일 하얗고 밝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햇빛의 반사 정도는 구름의 두께에 따라 달라진다. 얇은 구름에서는 입살광의 일부가 구름을 추가하고 일부만 반사되기 때문에 조금 회색으로 보이고, 여기 시공형 구름 보이나? 화면이 좀 밝아서 날아가는 것 같은데 잠시만. 여기 좀 보이지? 여기 시문형 구름, 저문형 구름의 의미는 안다, 그렇지? 그래서 시문형 구름은 조금 얇고 넓게 퍼져 있어서 일부는 추가하고 일부만 반사해주기 때문에 약간 얇은 구름은 회색으로 보인다. 반면 두꺼운 구름은 이거는 추가하기 어려우니까 대부분 또 반사가 되면서 하얗게 밝게 보인다는 거야. 이해되겠나? 넘어가네? 그래서 실제 가시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2024년 10월 5일 지난 주말에 교대 연구하면서 광안리에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그게 먹구름이 여기 광안리 광안대교 쪽으로 보면 여기가 방위가 어디야? 동쪽? 남쪽일걸? 여기 남쪽이야. 그래서 광안리 부근의 남쪽에 이런 구름이 쭉 들어오는 거야. 구름의 높이는 저기 높이 있는 녀석인 것 같아. 낮게 들어온 것 같아. 꽤 낮게 들어와 있지. 그러면 가시 영상으로 볼 때 얘네들의 두께가 좀 있나 아니면 두께가 없나? 두께가 있는 것 같지. 그러면 가시 영상에서 어떻게 보일까? 그렇지, 조금 하얗게 보이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우리 부산이 있잖아. 여기 부산의 하늘을 보면은 지금 좀 하얀색의 꽤 진한 하얀색의 그런 구름들이 이렇게 서쪽으로 이동하나 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사실 멀리서 본 거라 뭐 우리나라 크게 확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름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사실 따로 있어. 점점 영상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어두워지지. 어디 쪽부터? 북동 쪽부터 동쪽부터. 왜 그럴까? 그렇지. 해가 서쪽으로 지니까 이쪽으로 이제 햇빛이 굉장히 고도가 낮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들어오지 않는 거야. 이 가시광선 영역이 햇빛이 반사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가시광선 영역으로 이 지구를 봤을 때 어떻게 되겠다? 어둡게 되겠다. 그러면 쌤이 이거 시간을 안 줘. 그리고 여기가 어두운 그림을 줘. 그러면은 얘는 어느 시간으로 생각하면 되겠어? 초저녁, 해가 질 무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실제로 그런 문제도 이제 수능 같은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시 영상을
보거나 관측하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고 유의해야 된다라는 거. 선생님이 뭐 주의해야 된다, 유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교과서 저기 토의하기에 문제 3번을 보면 위성 영상을 분석해야 할 때 유의사항을 이제 써보라라는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미리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고도가 낮게 들어오는 아침 저녁 시간이나 아니면 저기 고위도 지방 이런 곳에서는 고도각이 낮기 때문에 태양빛 자체가 애초에 적게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둡게 보인다. 그래서 밝은 부분도 어두운 부분, 햇빛의 양 때문인데 뭐 그걸 다르게 오해해서 구름이 얇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 그리고 밤에는 이 가시 영상을 전혀 이용할 수 없다. 하나. 물론 여기 막 빛이 많이 있다, 뭐 인공 조명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면은 또 밝게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가시광선 영상을 이용해서 적설, 해빙, 산불, 연기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다는 거야. 사실 아까 전에 봤지만 바다는 어떻게 보여야 돼 원래? 햇빛이 흡사니까 까맣게 보여야 되잖아. 근데 여기 황해 바다 영역이야. 근데 여기 어때? 하얗지. 왜 그렇다? 구름. 뭔가 있는 거야. 구름이 있는데 여기 바다에 구름이 있으면 우리 뭐라고 해? 해무라고 하거든. 특히 바다와 이제 인접해가지고 발달한 그러면서 해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무가 발달했을 때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에 그림자도 생겨. 만약에 3층에 구름이 막 많이 있어. 그러면은 뭐 그런 거 혹시 본 적 있나? 비행기를 타면서나 아니면은 갑자기 맑은 날에 여름철 가보면 구름 그림자 때문에 잠깐 시원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 위성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또렷하게 보여. 여기 상층이 있고 햇빛이 이렇게 내리지니까 여기 지상에 구름이 이렇게 생겨 있는 거야.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북풍으로 인해서 많은 구름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인데 이때 이제 뭔가 바람이 해서 휘 약간 이렇게 결이져 있지. 그러면서 구름이 발달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막 생기면서 저군이 발달하는 그런 상황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육지도 사실은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눈이 막 쌓여 있다 하면 어떨까? 눈은 태양빛을 많이 반사시키니까 더 밝게 보이겠지. 그래서 눈이 이렇게 쌓여 있을 때도 육지 부분에 하얗게 보이는 그런 것들도 가시 영상에서 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입니다. 자, 이제 적외 영상으로 가보자. 혹시 좀 덥나? 네. 에어컨 좀 켤까? 좋아요. 다들 병아리처럼 졸고 있는데 지금 자몽이 밥도 먹었겠다. 온도도 따뜻하겠다. 여기 또 위에 옥상이니까 햇빛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참 나도 수업하면서 지금 잠오려고 하는데 졸지 말고 들어보자. 자, 그리고 적외 영상은 아까 얘기했지만 구름의 온도가 관련된 거야. 근데 구름의 온도는 무엇과 관련되지? 구름의 온도가 낮다는 것은 구름이 저 위에 발달해 있어야 되겠지. 얘네들은 위성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봐. 근데 여기에 발달한 하층 구름,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발달한 상층 구름, 어디가 더 차가울까? 위에 발달한 것이 차갑겠지. 구름은 일반적으로 대륙권에서 발달하고 이 대륙권의 온도의 구조는 당연히 지상이 따뜻하고 위에가 차갑다는 건 우리 알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층까지 발달한 이걸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운정 온도가 높은 구름일수록 이 온도가 낮답니다. 근데 적외 영상은 조금 특이해. 어떻게 했냐면 보통 아까 가시 영상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받을수록 하얗게 표현했잖아. 근데 이 적외 영상은 중요한데 에너지를 적게 받을수록 하얗게 표현했어. 왜 그럴까? 에너지를 많이 적외선이 많이 나오면 밝게 표현해야 되는 거지만 아니야, 그 반대로 에너지가 적게 나올수록 밝게 표현해.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것을 밝게 나오면 육지가 어떻게 됐어? 육지가 하얗게 되어버리겠지. 아니지. 육지가 그렇지. 육지가 하얗게 되어버리겠지. 왜냐면 육지가 햇빛 받으면 온도 높잖아. 근데 그 더운 육지를 밝게 해버리면 육지가 다 하얗게 보여서 구름을 보기 어렵다. 그래서 에너지가 적게 나오는 부분을 밝게 해가지고 온도가 낮은 것일수록 흰색으로 이해되겠나? 그래서 그런
중요한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또 이 그림을 통해서 결과를 얘기하면 하층우는 아무래도 온도가 높고 그래서 적외선이 많이 방출되니까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어둡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상층우 또는 이만큼 발달한 정난 이런 구름들 결국엔 운정 고도가 중요해. 구름의 정수리도 운정 고도가 높은 그런 상층운이나 두꺼운 정난 이런 것들을 위에서 볼 때 온도가 낮은 부분에 보니까 적외선이 조금 들어와서 이것을 밝게 표출하는 되겠지? 그렇게 이해해 주거든요. 근데 하나 여기서 또 분석할 때 조금 유의해야 될 것은 이거 한번 생각해봐. 만약 이 상층운이 되게 얇아, 상층운이 되게 얇으면 우리가 상층운 하면은 아까 하얗게 보여야 되겠잖아. 근데 얇으면 어떻게 했어? 얇으면 아래에 있는 열이 이렇게 얇은 구름을 뚫고 올라올 수 있겠지. 그래서 얇은 상층운이 있는데 이 구름 아래에서 뭔가 뜨거운 지열이나 아니면 또 다른 하층운이 있으면 오히려 상층운을 조금 더 어둡게 보여주기 때문에 더 적외선이 상층운이 방출하는 적외선보다 이 아래에 있는 것이 더 적외선이 들어오게 되고 적외선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표출한다? 적외선에서는 어둡게 그러다 보니까 상층운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읽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유의해서 봐야 된다. 그런 것들을 유의해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시광선 영상과 적외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 두께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봐야 되는 거라는 거죠. 되겠나? 그래서 적외 영상, 가시 영상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같은 시간 아까 전에 강할리에서 교재 영상을 했던 건데 이것도 적외 영상을 기준으로 지금 적외 영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부분의 색이 어때? 이게 좀 회색깔의 구름끼들이 이렇게 편성을 타고 쭉 가는 모습 확인이 되지. 이렇게 하얗진 않지. 이렇게 하얗진 않아. 그러면 약간 회색. 그러면은 그 구름의 고도는 좀 어떨까? 낮겠지. 아까 전에 그 구름을 보여줬지만은 대체로 그 구름들이 어땠어? 조금 시작하는 부분은 낮았지만 끝나는 부분도 막 엄청 높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금 회색깔로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여기는 구름의 고도가 되게 높은 걸 거야, 상층은.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기 왼쪽에 적혀 있고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것은 여기 적외 영상은 어쨌든 태양빛에 의해서가 아니라 물론 태양빛에 의해서 뜨거워졌겠지만 결국 얘가 가지고 있는 열을 보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24시간 연속적인 관측이 다 가능하다. 아까 전에 여기 어두워졌지. 근데 적외 영상은 어때? 어두워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적외 영상은 그런 장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합성 영상은 이 적외 영상과 가시 영상을 말 그대로 합친 거야. 근데 얘네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합쳐버리면 그게 이게 분석하는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적외 영상을 푸른색으로, 가시 영상을 붉은색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합성을 시켰대요. 즉 다시 말해서 이 합성 영상에서 붉게 보인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고도가 높다. 가시가 붉은색이야. 만약 이렇게 붉게 보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1차적으로 얘기하면 가시 영상에서 의미가 있고 적외 영상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영역이 붉게 보이겠지. 그러면은 가시 영상에서 의미가 있으려면은 구름의 두께가 어때야 돼? 꽤 조금 두께가 있어야 되고 적외 영상에서 약간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다 하면은 구름의 고도는 어때야 되겠어? 낮아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적외 영상에서 약간 희지 않으려면은 낮은 고도여야 되고 그다음에 가시 영상에서 가시 영상에서 하얗게 세게 보이려면은 좀 붉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한 분홍색으로 보이는 영역은 조금 두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하층운에서도 약간 층저운이나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고 약간 투명하고 푸른색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했다? 고도가 높고 두께는 얇은
그래서 거둔 건축에 해당하는 구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탁해 이런 부분인데 탁하고 막 흰색과 같이 막 섞여 있어. 여기서 흰색으로 보이는 건 어떤 얘기예요? 맞아, 둘 다. 푸른색도 붉은색도 유의하게 밝게 표현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고도도 높고 두께도 두꺼운 거겠지. 그러면은 구름의 형태가 어떻다? 정라는 것 같이 그렇게 크게 밝다라는 것들인 거야. 그래서 흰색을 썼던 분홍색 또는 탁하면 흰색 이런 애들은 연집으로 좀 크게 밝다라 그런 구름을 이해해 주죠. 이따 나중에 이거 적용해서 문제도 풀어볼 거거든. 잘 기억해주고. 그리고 야간 합성 영상은 가시 영상이 없기 때문에 약간 푸른색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도 있다고 해. 이거는 따로 볼 일은 없겠지만 그런 특징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세 개를 한번 모아봤어. 세 개를 이렇게 쭉쭉 모아보면은 얘는 가시, 얘는 적외, 얘는 합성 영상. 실제로 우리 기상청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자료라 언제든 가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시광선 아까 어두워졌는데 얘는 어두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합성 영상에서는 오히려 점점 하얗게 바뀌게 되는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요 표야. 요 표를 기준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거거든.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지만 가시 영상에서도 흰색이고 적외 영상에서도 흰색이면 어떻다? 두껍고 그다음에 운전고도가 높은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정라운이나 짙은 상층이다. 그리고 만약에 둘 다 회색이다 하면 어떨까? 좀 애매한 거잖아. 고도도 약간 애매하고 두께도 약간 애매하고. 그래서 중층은 고도는 중층 정도 또는 엷은 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이 표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가시 영상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다는 거야? 가시 영상에서 반대라. 가시 영상에서 이쪽으로 밝을수록 두께가 그 다음에 적외 영상에서 이쪽으로 올라올수록 고도가 높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다 어때? 그 운전 고도가 되게 엄밀히 말해서 운전 고도가 운전 고도가 높은 정라는 또는 상층은 다 상층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짙은 상층원이 아니지 그냥 상층원. 그다음에 얘는 엷은 상층원. 이렇게 고도를 조금 아니 두께를 다르게 표현했지. 그다음에 여기 회색은 고도가 중간쯤인데 여기서도 두꺼운 중층은 그냥 중층은 여기는 얇은 중층은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그 이외에 또 검은색이라면 사실은 구름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적외 영상에서 뭔가 이렇게 밝게 보이는 것 중에 또 다른 이유는 겨울, 입지 겨울을 볼 때. 왜냐면 차니까 온도가 많이 안 보인단 말이지. 원래 육지는 따뜻해서 적외선이 많이 나오니까 까맣게 보여야 돼. 근데 겨울은 구름의 그 온도만큼 육지가 꽤 차가울 수 있잖아. 비열이 낮으니까. 그래서 육지 겨울에서는 약간 하얗게 호가 회색으로 보일 수 있어. 혹은 찬 해면도 회색으로 보이고 겨울처럼. 그다음에 뭐 검은색, 적외 영상에서 검은색이면 고도가 되게 낮은 하층이나 아니면 안개 이런 것들이 있고 위에 그리고 엷은 하층 결국 다 하층은 안개 하층. 그리고 둘 다 검은색이면 뭐겠다? 온도가 높아야 되겠지. 사막이라든지 아니면 따뜻한 해변이라든지 이렇게 이해해주세요. 물론 이걸 다 외우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고 뭔가 문제를 풀거나 이해하고자 할 때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늘 활동할 때는 이 표를 적극 활용하면 되겠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문제를 냅니다. 이건 기상청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인데 A가 왜 두 개지? 그러면은 이걸 뭐지? 몰라. 제일 것 같아. 이게가 좀 차이가 분명하지. 가시 영상에서는 좀 약간 하얗게 보여. 근데 적외 영상에서는 어둡게 보여. 얘도 비슷하네.
A 여기도 A 회색으로 보이고 여기도 A 회색 내지 흰색인데 여기 까맣게 보여. 저게 영상에서 까맣게 보인다는 건 어떤 의미였어? 보도가 낮은 하층운이라 했지. 그 가시 영상에서 이만큼 약간 회색기가 돌면은 두께는 적당한 정도로 그래서 그냥 하층운이고. B는 어떨까? B도 여기 약간 흰 회색 쪽이고 얘도 B도 약간 좀 어둡네. 근데 여기가 어디야? 여기 우리나라야. 여기 바다지. 바다네. 그리고 약간 회색이고 저게 영상은 까매. 가시 영상이 뭔가 보인다는 거야. 그럼 B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하층운 또는 해무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안개, 바다의 안개. 그리고 C 보자. C는 여기도 약간 회색이고 여기도 약간 회색 내지 흰색이. 그럼 얘는 고도가 어떨까? 중 내지 상 정도로 있고. 그다음에 가시 영상에서 회색이니까 두께는 조금 약간 얇거나 조금 두께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중추 내지 상추 정도 되겠지. 그다음에 D는 어떨까? 둘 다 하얀네. 그러면은 정라는 정도로 이렇게 두껍고 높게까지 일단 그런 태도. 기상청에 등록되어 있는 차비만큼 신뢰할 수 있겠지. 여기 쌤이 링크를 다 걸어뒀거든. 클릭하면 여기 아마 이 차로 접근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올해 수능 연계 교재인 수특에도 이 문제가 나와. 수특이 나와요. 수특이. 지구과학 5학년에 있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게 또 볼만할 거야. A, B, C의 분명히 좀 다르다, 그렇지? A가 어둡고 가시가 저게가 어둡고 가시가 밝아. 그럼 이거 아까 똑같다. A 뭘까? 저게 어디고 가시나 봐요. 그러면 하치문이겠지. 맞아. 문제 기억 멘팅을 볼까? 이거 수능 이렇게 기억. 관측 시각은 낮일까 밤일까? 낮이야. 가시가 붙이는 겁니다. 가시가 안 보이나? 어려운 아니 근데 왼쪽에 가 있으니까 낮은 아니야. 낮은 낮이면 다 어떻게 해야 돼? 잘 보여야 되잖아. 지금 근데 해가 뜨고 있어. 뜨고 있어. 지고 있고. 오른쪽이 가시 영상이야. 이쪽은 어둡고 이쪽은 밝아요. 이쪽이 약간 어둡고 이쪽이 약간 밝아 보여. 네. 뜨고 있고. 뜨고 있거나 나는 쌤도 그냥 낮은 것 같은데 여기가 어둡다고 해도 일단 뭔가 있잖아. 잠시만 내가 좀 밝히고. 뭐야? 나는 봤어. 도시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밝게 설정을 해서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었는데. 밝기를 좀 어둡게. 그러면 그린 나의 왼쪽도 꽤 잘 보여. 밝게. 아니요. 이제 보여요. 뭐야? 저런 거였어? 그래서 전 수업에도 계속 이거 밝게 조절한다고 바빴거든.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어두운 게 아니라 회색에 있지. 그래서 기억은 그거 만든 문제로 나온 거야. 낮 맞아. 밤은 아니야. 그러면 최상부 높이를 보려면 어떤 영상을 봐야 돼? 저게 영상에서 어때야 돼? 높이가 낮을수록 어때야 돼? 어두워야 되겠지. 그러면 A, B 중에 누가 더 어두워? A가 더 어두우니까 A가 더 낮겠지. 이게 맞고. A, B, C 중에 두께는 두꺼울수록 지 영상에서 하얗게 보이니까 C가 제일 두껍겠지. C가 제일 두껍고 B는 중간, A도 좀 밝은데 C가 제일 두껍지. C, A, B 순으로 먼저 얇아지. C, A 조금 차이를 느껴야 되나 봐. 꽤 비슷해 보이는 거. 이런 문제도 있고 다른 문제도 많이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날씨까지 한번 알아보고 날씨를 해석하는 거죠. 예측하는 거 쉬고. 우리 책에 보면 요 그림이 있거든. 요 그림. 요 그림인데 요 그림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 그릇을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밝게 설명할게. 구름은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을 하거든. 첫 번째는 고도, 하층운, 중층운, 상층운. 그 다음에 구름의 모양, 층운 또는 적음.
그리고 세 번째는 B를 동반하느냐 하지 않느냐. B를 동반하면 어지러울 난자를 써서 뭔가 난군 아니면 뭐뭐 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하치문은 0에서 2km, 중치문은 2에서 6km, 상치문은 6km 이상. 대륙권 위에는 좀 빠지겠지. 물론 저기 어디야? 대륙권 위에 상층권은 구름이 가끔 발달하고 이렇게 정말 드물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고도에 따라 세 개로 분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층은 앞에 권자를 붙여 권. 그 다음에 중추는 고자를 붙이고 하치구는 뭔가 특별히 붙이는 거 없어. 근데 기본적으로 이 층자가 들어간다는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모양에 따라서 이게 얇고 넓게는 층운, 얇고 넓게는 층운, 그 다음에 얇고 넓게는 층운 이렇게. 그 다음에 구름이 두껍게 형성됐다 하면 어떻게? 적자를 붙이고 그다음에 얇아지고 적분할 때. 그리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녀석들 같은 게 있지. 번우는 층이 형성되었다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그냥 휘휘 새털구름처럼 막 날리는 모습인 거야. 그런 것들 그냥 번운, 상식에 말하면 그냥 구름이라고 번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B를 동반하는 녀석은 난자를 붙여. 그래서 난층은 난층이다 해가지고 B를 동반하는 녀석은 난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적은데 B를 동반하는 녀석을 적난이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블로그인가 그래서 실제 사진을 또 가지고 와봤는데 이거는 뭐 수업 때 지금 설명을 하진 않을게 너희들이 실제 모습과 연결해서 이해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해가지고 여기 퀴즈 동안 잡지에서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도 한번 쭉 봐봐. 강의 자료 다음에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자,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자는 거야.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는 거. 자, 먼저 권자 붙어있는 이 상치문들은 적의 영상에서 어떻겠다? 밝게 보이겠다. 그 다음에 여기 층문이라고 되어 있는 층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두께가 얇으니까 가시광선 이용해서 어떻게 보이겠나? 어둡게 보이겠다. 그리고 이거와 반대로 하층문의 경우는 적의 선이 많이 나오니까 적의 영상에서 반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표출한다? 적의 영상의 하층은 어둡게 표출한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로 비교 분석 가능하고 그 다음에 층문이냐 아니면 여기 적은이냐를 기준으로 할 수 있죠. 적은이면 가시 영상에서 어둡지 않고 어떻게? 적은이면 적은 얘네들 가시 영상에서 밝게 보이지. 그러다 보니 정란은 어떻게? 가시에서 비교해서도 하얗게 보이고 그 다음에 고적은은 가시 영상에서는 물론 좀 붓기가 있으면 흰색인데 적의 영상에서는 약간 중간쯤 모두가 중간쯤 생각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구름과 연결 지을 수 있겠지? 네. 그러면 여기 일부 구름에 가시적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거기에 흰색, 회색, 검은색 이렇게 해가지고 3단계를 구분해서 한번 적어 볼 수 있도록 하자. 여기 뭐 답은 이미 써놨지만 설명하면서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해. 자, 다음 문제인데 그림 5는 2014년 8월 25일 14시에 MT셋 위성이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가시 영상이야. 이때 MT셋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때문이야. 아까 우리나라에서 발사한 거는 몇 년 됐어? 2018년, 20년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나라 사진이 아니지만 공유를 해. 어떤 범국가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런 위성 영상을 공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고유한 걸 가지고 있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A는 지금 어때? 가시도 적에도 합성도 다 하얗지. 그렇기 때문에 정란으로 보시면 되겠고 C도 다 어때? 다 밝지. 그래서 얘도 정란으로 보시면 되겠다. 근데 A와 C에 조금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보면 그냥 규모에 좀 차이가 있겠지. A 요 영역은 지금 요 영역들과 함께 이렇게 바람을 가고 있는 그런 방향 정도이고 그래서 이때 이게 태풍은 아니지만 장마전선을 동반한 건지 뭐 때문인지
이날 실제 기상청에 가보면 연수량이 서울 기준으로 6mm가 넘게 왔는데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비를 많이 내린 그런 붉은 정란으로. 자, AC는 그래서 정란울인데 얘는 규모가 조금 이제 발달한 작은 녀석, 얘는 한참 발달해가지고 막 비 내리는 큰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B를 보면은 가시 형상은 밝은데 그래서 두께가 없다? 없다. 그 다음에 B는 약간 회색이 되겠지. A보다 확실히 회색이죠. 저기에서 회색이면 어떤 의미야? 중층이다, 그치? 중층에서는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 데서 부르면 안돼. 고를 붙이는 데서 그러니까 고인데 두꺼우니까 고적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또는 위에 약간 하얀색도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위에 권추문이 막 이렇게 있고 그 아래에 이렇게 약간 좀 저분이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 있는 열들이 좀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회색을 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럴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 D 보자. D는 깨져 있는데 여기 약간 좀 희거나 회색이고 D 여기도 희거나 약간 회색이야. 그러면 고도는 약간 중간쯤이나 낮게 하 내지 중층일 것 같고 두께도 약간 조금 치문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꺼웠다면 하얗게 보겠지, 같이 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합성 영상에서 보니까 여기가 좀 있네. 좀 굵지.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약간 아주 흰색과 섞여 있는 거면 모르겠는데 약간 좀 분홍색이 중심이면 어땠겠어? 하치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D의 경우는 하치문 조금 더 높게 봐도 중심 정도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시 저게 합성 영상을 분석해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요곳에서 이제 조금 더 심화해서 자료를 쓰기 준비를 했다면은 이렇게 뭔가 색을 희고 어둡고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분석이 돼요. 고도에 따라 저기 얘들아 10km 상공이면은 무슨 바람이 불어? 우리가 배워. 그렇지. 지기풍과 같은 바람, 경보풍도 불고 제트류도 불고 하잖아. 그러니까 풍속이 지상에 비해서 훨씬 빨라. 그러면 상층문은 아까 건우도 막 날개처럼 깃털처럼 날린 것처럼 얘네들의 구름이 어떤 모습일까? 바람에 의해서. 좀 길게 쭉 젓가락처럼 늘어나는, 가늘고 길게 쭉 늘어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하얀 것 중에서도 이렇게 길게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주로 상치문이라고 이해해주고 있어요. 건추문 또는 거문이 싹 이렇게 날아가는 거지. 그리고 적의 영상, 또 수준기 영상에서도 밝게 나타나죠. 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얇은 상추문, 또 중추문 이런 것들은 구별하기 좀 곤란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엷은 상층문은 가시 영상에서 안개 같은 것처럼 좀 흐릿하게 보이고 상층문 아래에 있는 녀석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거는 기상청에서 이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 거라서 가지고 온 거고요. 그리고 중층문도 아까 얘기했지만 옅은 회색, 흰색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사실 얇은 상층문은 좀 구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만약에 구름의 두께가 두꺼우면 또 그 아래 하층문이 있다면 가시 영상에서 조금 더 하얗게 보이겠죠. 나머지 내용 쭉 한번 읽어봐주면 좋겠고, 하층은도 이렇게 또 분석을 할 때, 영상을 분석할 때 이런 분석을 하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사실 하층문이냐 안개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힘들어요. 안개의 정의가 뭔지 알아? 지면과 닿아 있는 구름을 우리 다 안개라고 해요. 그래서 산사면을 타고 있는 것들도 다 안개라고 해요. 근데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안개인지 하층인지 몰라.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써도 안개라 쓰든 하층이라 쓰든 다 다르다. 위성 영상에서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자, 이것도 구름의 종류 그냥 영어로 되게 많이 나왔다. 이것도 구름의 종류 각각마다 특징을 쭉 자료에 넣어놨으니 한번 읽어봐.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날씨야, 날씨. 당연히 A, C는 정란울이니까 어떻겠어? 아까 강수량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B가 많이 오겠지. 그리고 B와 D는 사실 지금 맑은 게 아니지. B의 경우는 고저고 이 중간 정도에 두꺼운 구름이 쫙 깔려 있는 거야. 우리가 느끼는 약간 우중충한 그런 느낌, 하늘을 덮고 있는 담요처럼 그런 느낌, 대체로 흐리고. D는 약간 하층은 중충 이렇게 막 이제
아침부터 발달해 있는 거라고. 이게도 그냥 흐리다 보면. 어쨌든 뭔가 흐리고 날씨 안 좋은 것을 봐야지 날씨 맑은 거 보여주면 다시 안 맑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성 영상 해석할 때 유의할 점. 아까 뭐 그냥 글로 다 적어 모아서 너희들 공부할 때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글로 해놨는데 앞에 있는 설명들 있지. 그러니까 가시 영상 분석할 때 유의할 점, 저게 영상 분석할 때 유의할 점 이런 것들 앞에 있는 거 뒤에 그냥 가지고 온 거니까 요거 정리해서 그다음에 참고해주면 하나만 조금 더 보자면 오늘 아까 낮에 아침에 오전 날씨 어땠어? 오늘 오전의 날씨야. 아니야 저기 한번 한번 가볼래? 맑았던 거. 낮에 꽤 맑았어. 근데 오늘 점심쯤 어땠을까? 점심쯤 어땠어? 평소에 그런 거 잘 좀 신경 안 쓰지? 뭐가 좀 앞으로 애매해요. 조금 신경을 써봐봐. 알겠지? 애매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가시광선 영역에 RGB를 합성한 이런 천연색도 있고 영상에서 가시, RGB, 거실색 있고 가시 영상에서 한번 보면은 빨강으로 그래서 보면 시간이 지나면 따라 꽤 맑, 꽤 맑은데 여기 구름이 발달하지 않나 여기? 좀 하얘지지. 그래서 아까 지금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오후 2시까지인데 맑았다가 점점 이렇게 구름이 막 생기는 것도 알 수 있어. 근데 엄청 하얗지 않지? 네. 그래서 막 구름이 엄청 밖에 보면 구름이 막 엄청 두껍거나 그렇진 않아. 네네. 밖에 저 구름은 이름이 뭘까요? 정란우. 이거 정란우. 그럼 비가 와야 돼. 층운이라는 게 조금 연지 방에 두께가 있지 않나? 적은 내지 층저분이라고 봐도 되겠어. 가시 영상을 보면 어떻게 볼까? 미안. 적외 영상을 보면. 어떻게 보이니? 적외 영상을 보면 어둡게 회색 그렇지. 회색. 자, 시간 좀 풀려. 이거만 보고 가자. 여기 보면은 꽤 어둡지 않나? 회색. 어둡다가 약간 회색이 되지. 그러니까 어둡다는 것은 되게 고도가 낮았는데 구름이 연직으로 발달하니까 점점 회색에서 하얀색으로 가는 거야. 즉 구름이 얇았다가 점점 저분의 형태로 발달한다는 거지. 어쨌든 그렇게 이해해주면 되겠다. 예. 그럼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 수고하셨습니다.